어떤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지. 급수. 지난 시간에 그냥 수열의 극한과 급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수열의 극한은 어떤 AN이라는 수열 자체의 극한이고요. 급수는 AN의 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진 SN의 극한이에요. 근데 어차피 SN도 사실은 S1, S2, S3 나열할 수 있다는 건 SN 자체도 사실은 수열의 일종이지, 그지? 즉 급수라는 거는 어떤 합의 형태를 가지는 조금 특별한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A1, 뭐 SN이라고 할까? 자, SN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여기서 이 SN에서 N을 무한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히 보낼 수 있죠. 그럼 이제 너가 계속해서 이제 더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연산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좋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굉장히 쉬운 형태죠. 3 곱하기 4분의 1. 근데 이거를 영원히 계속해서 더해 나가고 싶대. 이런 것들 급수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시그마 형태로 바꿉니다. 시그마 형태로 표현을 해요. 시그마 형태로 표현을 한다는 거는 너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 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시그마 형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한히 더하기는 좀 불편하고 n번째까지의 합을 표현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부분합. 왜 부분합이냐? 원래 우리 급수는 나는 원래 무한히 다 더하고 싶었잖아. 영원히 더하고 싶은데 n번째에서 딱 잘랐죠. 중간에 n번째에서 잘랐고 뒷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 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n이 무한대로 시그마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시그마에 대한 계산이고 두 번째는 극한의 이제 계산이에요. 처음에는 시그마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너를 이렇게 둬 놓고 이 안에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요거 부분 분수로 쪼개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나오잖아. 요거는 이제 다 계산을 할 줄 안다고. 저걸 쭉 나열을 해보면 얼마가 나왔냐면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지.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수원이죠. 그죠? 요 시그마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게 수원. 여기서 n을 무한히 보내는 게 미적분인 거예요. 수열의 극한. 자, 그래서 요 부분이 0으로 가죠. 그래서 답은 그냥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급수 단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시그마 연산을 좀 잘 하는 거야. 그럼 시그마 연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자시고 하기가 어렵겠죠. 시그마로 먼저 연산을 해주시고 그리고 극한으로 표현을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형태가 세 가지 스타일로 주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아주 친절하게 리미트 시그마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불친절하게 이렇게 줄 때도 있어. 시그마 해놓고 n이 1부터 위에 그냥 아예 무한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놓고 뭐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자, 예컨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해달라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역시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 형태로 우리가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지냐면 n이라는 변수를 k로 바꿔요 일단. 그리고 n까지 해서 잘라. 부분합으로 자르고 k로 다 바꿔요.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앞에 리미트를 붙여준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너네가 이 부분 시그마 계산만 하면 돼. n에 대해서. 그럼 요거는 유리화하면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를 쭉 나열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뭐가 나왔었냐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1 요게 나왔었다. 근데 n을 무한히 보내잖아. 너를 무한히로 보내니까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발산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는 발산하는 형태를 가진다는 거야. 얘는 수렴했고 얘는 발산하죠. 우리가 그래서 급수 파트는 요 급수 자체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일반적인 수렴 발산 판단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을 해본 수밖에 없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찰을 한다든지. 근데 등비 수열은 있었죠. 등비 수열의 수렴 발산 판단은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는 거였지, 그지? 근데 급수는 수렴 발산 판단을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급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급수의 수렴 발산 판단이에요. 요것만으로 딱 수렴 발산 판단이 아주 완벽하게 되면 오죽 좋으련만 조금 아쉽게도 완벽한 판단법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에 해당되면 발산한다. 요 정도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해볼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어떤 알파라는 수렴값을 갖는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급수가 수렴하는 거죠. 합의 극한이 어떤 극한값을 가지는. 그럼 만약에 너가 알파로 수렴을 하면 당연히 sn에서 n 대신에 n-1을 넣은 이것도 역시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겠지.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an의 극한과 an 플러스 1의 극한, an 플러스 2의 극한 어차피 영원히 가다 보면 이 부분의 숫자 자체가 무한히 간다는 데선 차이가 없으니까 너와 너는 같은 값으로 가게 돼 있어요. 누가 수렴하면. 그지?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그렇다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서 sn-를 뺀 이와 같은 수열도 수렴을 할 텐데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an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차피 n이 1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 간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죠. 즉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해요. 그냥 수렴한 게 아니라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그렇다는 건 너의 대우 명제라는 게 있지.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무조건 급수는 발산하게 돼 있어요. 즉 an이 극한이 0이 아닐 때는 발산한다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렴 발산 중에서 발산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쉬운 예를 들어볼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계산을 하겠대. 뭐 이런 게 있어. n제곱 빼기 1분의 n제곱. 자,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쳐. 수렴 발산 판단을 해달래요. 근데 보니까 an이 이렇게 생겼어. 너를 무한히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요? 일반항 자체의 극한이 1로 가는 거 보이죠? 이건 지난 시간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너는 0이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된다? 너는 발산하는 거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발산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 판단을 하려면 무조건 뭐부터 보냐면 그 급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반항의 극한을 보는 거예요. 일반항의 극한이 혹시 0인가? 아닌가부터 본다고. 일단 일반항 자체가 발산하면 뭐 논할 여지도 없고 하긴 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도 발산하더라 이거야. 그럼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an의 극한이 너가 0으로 가. 너가 0이야. 너 2면 너가 수렴한다. 얘가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야 이게 되면 각각이 수렴해. 이런 얘기잖아. 맞아? 서로 뺀 수열이 0으로 수렴하면 각각이 반드시 수렴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역시 했지만 서로 뺀 수열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절대 없다고 그랬죠.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된다고 해서 우리는 급수가 수렴한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라고.
그럼 도대체 수렴하는 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생님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 예시예요. 자, 봐. 아무거나 예시를 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잘 봐. 얘는 요거 극한 어디로 가? K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0으로 가지, 그지? 너의 일반항은 0으로 다가가고 그거를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1이라는 수렴값을 가졌어요. 얘도 어때? 요거 일반항 0으로 가죠. n 무한대로 가면. 근데 너를 직접 계산해봤더니 이번에는 발산을 한단 말이야. 어떨 때는 수렴하고 어떨 때는 발산하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P테스트라고 분모의 차수, 이 식의 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차수가 분모가 2차죠. 얘는 분모의 차수가 2분의 1차죠. 차수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수렴하고 1보다 작으면 무조건 발산해요. 그럼 차수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1일 때도 사실 발산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껏해 3학년 1학기 내신 아주 좀 까다로운 기니디 나오는 정도에서나 나오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한다? 아, 직접 계산한다. 이거밖에 없어. 너네는 일반항을 관찰을 해. 일반항의 극한을 봐. 0이 아니야? 발산. 0이야? 계산해. 계산 못해? 그냥 틀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딱 거기까지가 끝이야. 괜찮아.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 심지어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이게 극한이 0인가 아닌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너가 1부터 n까지의 요 급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 k 플러스 1분의 a k 제곱 플러스 bk 플러스 뭐 1. 너가 k 이렇게 가자. 너가 뭐 약한데 1이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이 급수의 수렴값을 주는 거는 이 급수 자체의 수렴값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항상 두 가지. 마치 너네가 리미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뭐 fx 미분 가능한 수라고 치고 너가 예컨대 2야. 그럼 이거는 f1의 함수값이 3일 뿐만 아니라 너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2이다. 정보를 두 가지를 제공하죠.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급수의 수렴성은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 급수 자체의 값도 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걸 준다고. 그러니까 AB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는 반드시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컨대 A는 최고차항. 왜냐면 얘가 0이 아니면 분모가 2차니까 0이 아닌 수렴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이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설이 길었네. 결국에는 뭐다? AN의 극한이 0인가 아닌가를 보고 그 이외에는 직접 계산을 한다. 이게 일반적인 급수에 대한 판단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열의 극한 파트 할 때도 일반적인 수열의 수렴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일반적인 수열이 아닌 등비 수열의 어떤 수렴 발산 판단에 대한 조금 특별한 부분을 설명을 했죠. 오늘 등비 급수, 그러니까 급수 파트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수열과 등비 수열에 있어서의 좀 그런 판단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등비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조금 전에 자, 급수라는 건 어쨌거나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급수는 당연히 시그마의 모든 성질을 계승을 해요. 모든 성질이라 하면 급수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연산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극한에서도 수렴하는 극한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가 자유로웠지. 그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굳이 여기서 새롭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극한 혹은 시그마에 대해서 성립한 성질들이 다 동일하게 성립을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건 바로 요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 AN에서 SN의 수렴성 그리고 SN이 수렴한다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겁니다. 자, 항상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뭐부터 출발하냐면 첫 번째, 첫 항이 0인가? 제발 기억하세요. 첫 항이 0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너도 역시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첫 항이 0이면 등비수열 자체가 다 0이니까. 그치? 합한 것도 당연히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당연히 수렴을 해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그럼 그냥 0이 되는 거죠. 수렴을 하는 거죠, 사실. 자, 두 번째는 A1이 0이 아니면 이때부터 이제 판단에 들어가는데 뭐에 대한 판단을 들어가냐면 공비에 대한 판단을 한단 말이야. 자, 공비가
1일 수도 있고 공비가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공비가 1이 되면 우리는 SN이라는 그 공식 자체가 달라지죠. 그죠? 등비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SN을 구할 때 공비가 1일 때는 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A1이 N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죠? 여기 지금 SN이 되는데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너는 발산을 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늦지 마세요. 공비가 1일 때는 발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특별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1일 때 수렴해서 발산해서 등비 수열은 수렴했던 거 기억해요? 왜냐면 수열 자체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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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가니까 A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수열 자체의 극한이 A1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면 무조건 우리는 합은 발산한다고 했죠. 이런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애들이 혼동을 한다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건 알겠는데 언제 등호가 들어가고 빠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수열의 극한은 1일 때 수렴하지만 급수는 1일 때 발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제 우리가 공식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항 A1 R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R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R의 N승 이 부분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지. R의 N승이 수렴하려면 사실은 R이 1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값 R이 1보다는 좀 작아야지만 수렴을 하겠죠. 그때 어떤 값으로 수렴하냐면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러니 너의 극한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A의 1 마이너스 R이라는 이렇게 생긴 형태로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비급수에서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비가 1일 때와 공비가 1이 아닌 그 중에서도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값으로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다양한 수열들의 시그마에 대한 계산은 오늘 수업의 주된 컨텐츠는 아니라고. 그거는 수업 1이잖아. 그지? 수원에서 수열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수열 계산 해놓고 너네가 극한 취하고 찾아주고 이런 짓들을 할 건데 한번 문제를 토대로 이제 보는데 그 미적분과 수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너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n 더하기 1 너가 뭐 2분의 1 an 플러스 1 예컨대 이런 식으로 정의된 수열 본 적 있지, 그지? 이거 그러면 뭐 이제 적당히 더하거나 빼가지고 등비 수열에다가 뭔가가 더해지거나 빼진 그런 종류의 수열이었는데 그리고 뭐 A1이 예컨대 뭐 1이야. 그랬을 때 너네한테 이걸 물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한번 구해달라. 원칙적으로 하자면 여러분이 여기서 a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극한을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미적분스럽게 푼다는 거는 이걸 그냥 양변의 리미트 때리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수렴하는 거 알아. 어차피 어떤 알파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너랑 너는 어때요? 같은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 이게 지금 수열의 극한뿐만 아니라 급수 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너의 극한은 그러면 알파로 가고 너도 2분의 1 알파로 가고 너는 1이니까 알파의 값은 2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파트에서는 요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서 조금 연산을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AN을 구해서 극한을 취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들이 요 수열의 극한과 급수 파트에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다 설명했죠? 이 정도이고 문제는 한번 좀 풀어볼까요? 2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는 건 뭐냐면 발산하면 그냥 발산한다고 쓰시면 되고 수렴하면 수렴한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수렴 값을 구하시면 돼요. 나와 있죠. 수렴 발산을 판단해보자. 급수가 시그마가 등장하면서 확실히 수열의 극한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확실히.
참고로 올해 수능 미적분 단답형 2개 중에서 좀 더 쉬웠던 29번이, 미적분은 4점짜리가 3개죠. 28, 9, 30. 29번이 급수 문제가 나왔어요. 도형이 나오진 않았지만 급수 자체의 중요도는 조금 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분모는 고배 형태로 되어 있고 분자는 서로 빼는 형태로 되어 있죠. 양쪽으로 따로따로 쪼개주시면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그냥 쭉 나열해서 관찰을 하셔도 되지만 가장 정석적인 해결은 뭐냐면 리미트로 바꾸셔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리고 n에 대한 부분을 k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실수가 없고 조금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도 대처가 용이해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이 부분에 부분합에 대한 계산을 한다고. 부분합 계산을 합니다. 요걸 쭉 나열해 보시면 너는 첫 항 1분의 1 남고 마지막에 마이너스에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남죠.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은 수원이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n이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요게 0으로 가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답은 1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고 26번은 왜 발산한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일반항에 해당하는 요 극한의 값이 얼마? 극한 값이 3이니까 너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한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AN의 극한이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27번 한번 풀어볼까요? 27번. 그냥 눈으로 간단히 풀 수 있죠?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거 AN을 막 다 구한다? N 대신 N-를 넣고? 굳이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죠? 애초에 주어진 등식의 좌변이 뭘 뜻해요? 좌변이 SN을 뜻하지, 그지? 급수라는 건 뭐다? SN의 극한을 구하시면 돼요. 즉, 주어진 식의 양변에 그냥 우리는 극한을 취해주기만 하면 된다. 양변의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 답은 그냥 4가 되겠죠? 이런 거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문제인 거예요. 28번 쉽지만 해보겠습니다. K로 바꿔주시고 리미트 계산하시고 부분합 계산하시고 마지막에 리미트. 자,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n이 1부터 무한히 n의 n 플러스 2 분의 1. 너를 어떻게 바꾸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n을 이제 k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k가 1부터 그 대신 유한하게 n까지만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죠.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 주시고요. 너를 부분분수를 쪼개시면 주의할 거 너 빼기 너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k와 k 플러스 2라서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앞에 두 개, 맨 뒤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살아남지, 그지? 요거를 계산을 좀 해보시면 너는 2분의 1로 묶어놓고 앞에 두 개라 하면 k에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즉 1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뒤에 두 개는 마이너스 여기다가 n 넣은 거 그 다음에 그 직전 n 마이너스 1 넣은 거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과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n을 무한히 보낼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0으로 없어져요. 오히려 이렇게 돼서 급수 파트가 계산 자체는 수험보다 간단한 경향이 있어요. 원래 여기 뭐 예를 들면 내가 n이 10일 때까지 더하면 여기 11분의 1, 12분의 1 이런 거 다 통분해서 계산했어야 됐거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없어져서 오히려 좋다. 그리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와요? 4분의 3 나오나요? 답은 4분의 3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아이고 요 29번은 넘어갈게요. 앞에 있던 거랑 같은 건데 잘못 들어갔네. 30번 한번 해볼까요? 30번은 식으로 한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극한을 구해봐라. 직선과 둘러싸인 넓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XY 절편만 구하시면 되니까. 아이고. 자. 자,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직선과 xy 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여기 극한을 구해보자. 일단은 SN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SN이라는 거는 2분의 1에 X절편, Y절편을 해주면 되죠. X절편은 Y가 0일 때 Y절편은 X가 0일 때 그래서 XY에다 각각 0을 대입해서 Y와 X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X가 0일 때는 Y는 약분해보니까 N 나옵니다. Y가 0일 때는 X는 약분해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각각 X와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이제 절편들을 구했다. 원래는 이게 절편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서 절대값을 씌우셔야 되는데 음수 안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시고 역수 취해서 극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가 n 플러스 1 분의 4가 되네요. 그죠? 요거를 극한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그런 형태니까 간단하게 4가 나오죠? 4가 나온다.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2차 함수는 어디와 어디를 지나가냐면 n 플러스 1, 0, 그 다음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2, 0을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bn분의 an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bn의 값을 구하고 an의 값을 구해서 뭐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an과 bn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어진 구조를 보니까 AN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두근의 합이죠. 이렇게. BN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두근의 곱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BN분의 AN이라는 거는 어떤 요소를 말하는 거냐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합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갖다 넣으면 되죠, 이제.
알파 베타는 하나는 n 플러스 1분의 1, 하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역수를 취해서 서로 더하시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n 플러스 1 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1. 자, 요렇게 생겼거든? 요거를 이제 시그마를 하는 건데 요거를 시그마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부분분수 쪽이면 n분의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을 뺀 거고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에서 n 플러스 2분의 1을 뺀 거죠. 없어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뭘 계산하는 거냐면 요걸 계산하는 거죠. n이 1부터 무한히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계산은 뭐다? 너는 여기 있다. 요거다. 요거랑 거의 똑같다. 앞에 2분의 1이 있다는 것만 제외하고 똑같죠? 요거 극한 계산해 보시면 2분의 3 나오겠네요. 짠. 됐나요? 넘어갑니다. 32번 해볼까요? (32) 32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조가 분모에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있는 걸로 봐서 부분 분수를 쪼개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고 시그마에 대한 문제는 거의 부분 분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그 값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들고 그 대신 분자에 n이라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부분 분수로 한번 바꿔볼 건데 일단 어떻게 바꿔지냐면 n 놓고 분모에다가 요걸 쓰겠습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곱하기 an 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자, 요만큼. 여기서 이제 요거를 계산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요게 2n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an 대신에 an을 sn이라고 간주를 하면 sn에서 sn 대신에 sn-1를 뺀 값을 쉽게 2n-2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2n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냥 n 플러스 1 넣고 n 넣고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대입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2분의 1이 남습니다. 2분의 1 쓰고 원래는 이제 리미트로 바꿔서 이렇게 가야 되죠. 시그마 K로 바꿔주고 1부터 N까지. 자, 요거 부분합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요거 부분합을 계산을 해보시면 A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죠. 근데 보시다시피 AN의 극한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AN 플러스 1의 극한도 무한대로 가고 이 부분이 0을 향해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냐면 A 1분의 1이 남아요. 넣어보시면 1 나오고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극한값은 2분의 1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연산을 조금 천천히 하시면 되겠다. 사실 조금 애매해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게. 33번을 보시면 지금 각각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는 AN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BN을 포함한 합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AN의 극한은 4로 가고 있고 요 BN을 포함한 합의 극한이 2로 수렴하기 때문에 BN의 극한은 이제 3으로 수렴을 해야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문제인데 자 봅시다. 보시면 일단은 AN의 극한은 4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합의 극한이 2로 수렴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갔을 때 BN의 극한이 사실은 BN 빼기 3의 극한이 0인 거죠. 너가 이제 3으로 수렴합니다. 요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 극한을 계산을 해라.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서 식을 이렇게 바꿉시다. n으로 나눠주시면 3an 더하기 n분의 4 너가 bn 더하기 n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0이 되겠죠. 너분의 너 나오죠? 답은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 되겠다. 그치? 4분의 1로 가게 되어 있다. 넘어간다. 34번 한번 풀어볼까요? 34번. 34번 풀어봐라. 승경이 잘 보이니? 각도가 괜찮아? 잘 안 보이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저쪽으로. 아니면 여기 치워줄까? 여기 앉을래? 괜찮아? 합의 극한은 합 자체의 극한값도 주지만 일반항의 극한을 알려준다. 이런 거였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그마 너가 n분의 an 빼기 2 자, 요것의 극한값이 3이고요. 그렇다는 건 이 합의 극한이 3일 뿐만 아니라 너의 극한이 0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n분의 an의 극한이 2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리미트 요거를 이제 구하는데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주시면 2 더하기 n분의 1과 분자가 3 곱하기 n분의 an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각각의 부분 수렴하는 극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2로 가고요. 너는 이제 0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6 더하기 4가 돼서 10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답은 5가 된다. 이런 문제였다. 35번도 비슷하죠. 35번도 풀어볼까요? 시험 언제 끝났지? 별로 못 놀았겠네. 많이 놀았어. 비슷하죠? 또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자, 이 부분 2에 n 플러스 1 더하기 3 분의 an 빼기 4분의 1 너가 수렴한대요. 지금 심지어 수렴값을 알려주지 않았죠. 수렴값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는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너의 극한이 0이다. 그냥 요걸만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에 n-1승 더하기 1분의 an입니다. 극한의 계산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식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와 같은 것의 극한값이 4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즉 a는 누구로 나눴을 때 극한값을 알 수 있냐면 바로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극한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분모를 동일하게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눠 놓고 분자는 그러면 4분의 1로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이 계산이 된 이후에 뒷부분은 어차피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계산해 보시면 분자 분모를 2에 n-1승으로 나눠주면 너가 4로 가고 0, 0, 여기가 1로 가죠. 이거 4분의 1로 가죠. 4분의 1분의 4분의 1이니까 답은 1이 되겠죠.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답 이거 맞나요? 맞겠지. 36번 풀어보겠습니다. 36번은 이제 아까 언뜻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 혹은 급수 파트는 양변에 리미트를 씌워서 해결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하나 풀었어.
자,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수투스럽게 푸시는 분들은, 수원스럽게 푸시는 분들은 보통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n 대신에 n-를 넣고 양변을 빼가지고 이제 an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고 L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an을 뭐 sn-s-n-1로 바꾼다든지.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풀라고 준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sn의 극한값이 s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그냥 리미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도 무한히 보내고 이쪽도 무한히 보냅니다. 이렇게 괄호를 쳐줄게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sn이 s로 수렴한다는 거는 sn 플러스 1도 s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s고 너는 es가 되겠죠. 우변을 보시면 너는 그냥 상수 2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an의 극한값은 sn이 수렴하려면 너의 극한값은 0으로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당연히 0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3s가 2가 나오면서 30s는 답이 20이 나온다. 이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양변의 극한을 취할 수 있다. 넘어간다. 다음에 급수의 성질은 얘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뭐 실수배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별거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보시면 37번 같은 거 보시면 AN의 합의 극한이 4, AN-2, BN의 합의 극한이 1. 그때 BN의 합의 극한을 구해봐라 라는 건데 굉장히 쉽죠. 요거를 너가 편의상 알파라고 부르면 알파 극한이 4인데 그리고 요거 이제 베타라고 불러주면 문제에서 알려준 AN에서 이 BN을 뺀 요 극한이 알파 빼기 2베타죠. 요거 주는 거죠. 요게 이제 현재 1이다. 알파가 4니까 베타 값은 간단히 나오죠. 얼마 나와요? 2분의 3 나오나요? 베타는 2분의 3이 나온다. 엥? 아닌가?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아닌가? 2분의 3 맞나요? 2분의 3 맞죠.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다. 38번도 K라는 거는 어차피 N과는 무관한 변수이기 때문에 K를 밖으로 꺼내서 우리가 상수로 취급을 일단 하시고요. 그러면 AN 시그마한 거는 1이고 BN 시그마한 건 4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사실은 K제곱 마이너스 8K죠. 마이너스 8K 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넘겨보시면 K값은 손쉽게 4가 나옵니다. 39번 한번 해볼게요. 39번. 등비급수 쪽으로 가기 전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등비급수 쪽도 원래 도형이 되게 어려운데 도형이 완전 킬러 파트인데 요새 또 수능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내신에는 나오고 가볍게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은
간단하게 나오죠? 봅시다. 일단은 합의 극한은 합 자체의 극한도 주지만 요 일반항의 극한을 준다고 그랬어요. 요거 전체가 0으로 가는 거니까 AN의 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BN의 극한은 플러스 2로 가겠죠. 그래서 요거 서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너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2분의 3으로 가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요 아래에 있는 요 식인데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얘를 뭔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2 AN 플러스 2분의 1과 2분의 1 아니지 4분의 1 2 BN 빼기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 보이죠? 너는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이 너가 6이니까 너는 12로 갈 것이고 이 부분의 합이 2가 되니까 너는 2분의 1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너 더하기 너가 된다. 14가 되겠죠. 답은 5번에 있다. 다음에 40번인데 40번은 그냥 AN, BN의 수렴값 자체를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그러니까 요 급수의 수렴값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그냥 식 2개, 미지수 2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1부터 무한히 더한 게 알파 이거를 더한 게 베타로 이렇게 자, 얘를 가지고 주어진 식을 한번 써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고 너는 얼마니? 근데 준 거는 뭐냐면 4분의 알파 제곱과 베타가 같죠? 그럼 밑에 거 보시면 8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4죠. 64. 자, 요걸 토대로 얘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연산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까? 쟤를 그냥 대입할까? 베타 자리에다가 베타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대입해서 4 곱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8알파 마이너스 4분의 알파 제곱은 64 이렇게 생겼네. 4 곱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2 알파 더하기 4에 4승인가 2, 5, 6인가 는 0. 오, 16의 제곱이죠? 짠. 알파 값 나왔고 대입하시면 베타 값이 나오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41번부터 이제 등비급수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41번 한번 해볼까요? 41번 풀어보겠습니다. 급수의 수렴성에 대한 판단은 특히 등비급수의 수렴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첫 항에 대한 관찰이 먼저 두 번째가 공비에 대한 관찰을 한다.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등비 수열의 수렴성 판단이랑 똑같죠. 결국에는 첫 항이 0이 되는가 그럼 수렴하고 첫 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수렴하는가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의 수렴하는 범위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등비 급수가 좀 더 쉽죠. 사실. 제가 풀었어.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는3
일단 그것만 잘 분리하면 돼요. 누가 첫 항인가? 누가 공비인가? 그 다음에 부등식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이 여태껏 했던 수학들에 비해 연산의 복잡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휘문고 친구들이 조금 유리해요. 공부를 좀 성실히 했다면. 근데 연산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번에 수능 28번이 시나리오는 되게 심플해. 접선 있고 곡선 있고 y축 있고 그 세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상황 자체는 쉽죠. 빼가지고 0부터 접점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그냥. 근데 그걸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연산이 상당히 좀 복잡해가지고 28번이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는데 이것도 이제 계산이 아주 복잡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실수 없이 천천히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요 수열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안에 있는 항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9에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x에 n 마이너스 1승. 자, 요거를 합하고 싶은 거죠. 요걸 시그마를 하고 싶어요. 너를 합을 할 건데 먼저 첫 항이 누구인가? 그럼 이 수열 자체를 내가 AN이라고 부른다면 A1은 누가 A1이고 공비는 누가 공비의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천천히 나눠 달라고. 보시다시피 A1이라는 거는 이 N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1을 넣어주시면 0이 되면서 이게 이만큼 1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첫 항에 해당해요. 이렇게. 공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곱해지는 요소니까 이만큼이 되는 거 맞죠? 2-2분의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수렴성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냐면 요게 0이 되거나 또는 너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1보다 작거나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게 나오죠. 그럼 위에 같은 경우에는 x는 뿔마 3이 나오고요.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변에다가 2를 곱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죠. 뭐 뿔마 한 다음에 넘기고 2를 곱하기보다는 2를 처음부터 양변에다가 곱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4-x나 x-4나 절대값 입장에서는 똑같으니까 그럼 4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짜리인 거니까 2부터 6까지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3, 4, 5가 되는데 그 중에서 3은 이미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답은 4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3개 혹은 5개를 답으로 쓰시면 곤란하다. 여기서 2개랑 3개를 더해서 5개 쓰시면 당연히 틀리겠죠. 넘어갑니다. 응? 뭐야? 합을 구하는 거네? 죄송. 합 구하는 거네요. 알았어. 합하면 되겠죠. 9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42번 풀어보세요. 준호가 없길 다행이다. 엄청 지랄했을 텐데. 틀렸다고 아주 또. 학교에서 준호 만나면 한 대 때려줘. 그냥 때려달라고 전해줘. 얘는 다 따로따로 쪼개야 돼요. 전기에서 다 따로 쪼개야 돼. 42번에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하나의 수열이 아닙니다. 얘는 전개해서 다 따로따로 분리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분리를 해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등비수열을 더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뭐 그런 종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식을. 어제 몇 시에 잤어? 왜?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개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6의 n승분의 4의 n승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6의 n승 분의 4의 n승 빼기 1. 자, 요거 자체는 하나의 등비수열 형태가 아닙니다. 얘를 반드시 이렇게 쪼개주셔야 돼요. 6의 n승분의 4의 n승이니까 3분의 2의 n승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6의 n승분의 1이죠. 그러니까 6분의 1의 n승인 거죠. 요렇게. 자, 보시다시피 각각의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각각의 급수가 수렴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각 따로따로 시그마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시그마 하시고 요렇게 시그마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공식 써주시면 되죠. 이제 공식은 어떻게 쓰면 너의 첫 항 3분의 2 1 마이너스 공비 이렇게 빼기 너의 첫 항 6분의 1 마이너스 역시 공비 이런 식으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3분의 1분의 3분의 2니까 2 나오죠? 얘는 6분의 5분의 6분의 1이니까 5분의 1 나오죠? 답은 5분의 9가 나올 것 같네요. 맞나요? 맞겠지 뭐. 그죠? 2 빼기 6. 맞죠. 넘어갑니다. 43번 보겠습니다. 43번 일단 그래도 별표 치겠습니다. 43번. 우리가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그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었죠. 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x를 뭐 x의 n승 뭐쩌고 막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라서 fx가 결정이 됐던. 그래서 거기서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한다면 급수 파트에서는 급수로 정의된 함수가 바로 요 43번이에요. 이쪽에서 나오는 양대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의 대표 유형들이에요. 뭐 까다로운 정도는 문제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43번 유형이 조금 더 쉽기는 쉽습니다. 자, 보시면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라는 함수는 0에서는 a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0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분의 3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분의 9x제곱 이 정도만 쓸게요. 쭉쭉쭉 가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것 자체가 등비급수의 형태가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x제곱에서 너로 넘어갈 때 얼마를 곱하게 되어 있냐면 분모에 해당하는 x제곱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3이 곱해지죠. 이렇게. 잘 보시면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3과 3을 비교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3이 항상 3보다는 좀 크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의 절대값은 1보다는 좀 작아요. 그렇다는 것은 너는 반드시 수렴하는 등비급수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등비급수식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자, 첫 항인 x제곱이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에는 1 빼기 공비였죠?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분의 3 요걸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요걸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분모 뭐 나오니? x제곱 더하기 3분의 뭐나? x제곱 나오나?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죠? 여기 x제곱 더하기 3이니까 빼면 딱 x제곱 남습니다.
분자는 x제곱. 이렇게 약분되면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냥 x제곱 더하기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된 함수가 실제 등비급수를 계산을 해보니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함수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0을 제외하고 이 함수인 거고 x가 0일 때는 어떤 a라는 극한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fx라는 함수는 연속함수라고 했으니 이것을 0으로 보냈을 때의 너의 극한값이 곧 a, 즉 a는 3이구나. 이런 문제예요. 요거 이해가요? 별거 없고요. 공비 찾아서 식에다 넣고 극한 취하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44번 풀어보세요. 수업은 6시부터 해야 부담이 없죠. 11시에 끝나도 되고 12시에 끝나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아마 11시 전에 끝난 일은 잘 없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일찍 보내줄까요? 싫은데? 여기서 우리 딱 24일에서 25일 넘어간 순간을 함께 아 진짜? 마치 보낼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 어차피 부모님들은 더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드디어 정신이 차렸구나. 그때 가서 24일은 일찍 못 끝나고 25일은 끝날 만하다. 25일은 끝날 수 있고 25일은 끝날 만하다. 44번 풀어보세요. 각각의 급수가 수렴을 하고요. 근데 너의 공비가 각각 이와 같은 방정식의 두 근이래. 근데 보니까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플랜 A는 요걸 쓸 수 있는가를 볼 것이고 그마저 안 되면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급수가 수렴을 한다는 거는 알려줬어요. 그죠? AN, BN의 급수는 수렴을 한다는 걸 알려줬는데 너의 공비가 너의 두근이다 라는 거에서 이제 어느 부분부터 원래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원래는 요 AN과 BN의 합의 수렴성을 보려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이 절대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원래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린 이미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해도 되기는데요. 근데 때에 따라서 하나는 절대값이 1보다 작고 하나는 절대값이 1보다 크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원래 근의 공식을 가지고 범위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 문제에서는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이 수렴한다는 거는 너랑 R1, 너랑 R2를 이용해서 S와 T를 한번 구해 봅시다. S라는 거는 2 나누기 1 빼기 R1이 될 것 같고 T는 3 나누기 1 빼기 R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S와 T를 서로 곱하고 싶죠. 얘네를 서로 곱해주시면 되고 근데 보니까 너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6에 분자가 6에 분모가
1-R1, 1-R2가 나옵니다.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셨어도 틀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긴 구조는 사실 근과 계수의 관계보다도 항등식의 개념을 가지고 풀어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식인 거예요. 자, 여기다가 내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적절히 대입해야 할 수는 x에 1을 대입하시면 정확히 이 값이 구해지겠죠. 좌변은 1 대입하면 얼마나? 2 나오나요? 2? 5로 나눠주시면 이게 5분의 2가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계산을 하셨어도 이 값이 나왔을 거예요. 약분해서 계산하면 끝나는 이런 문제다. 넘어간다. 자,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등비급수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48번 같은 게 이제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개념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수 1에서 나왔던 거랑 어차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등비급수와 도형의 활용. 그러니까 요 유형 자체가 원래는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수능에 이제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었다면 작년도부터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사실 언제든지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제 또 정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시국인지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수능을 쉽게 내라고 하신 분이,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A1을 구하는 법, 첫 항을 구하는 법, 두 번째는 공비를 구하는 법. 근데 보통은 첫 항보다는 공비를 구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공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닮은 비와 개수비를 곱해서 공비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개수 비라 함은 한 번의 시행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 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시면 지금 뭐 예를 들면 48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이 3개, 근데 한 번 다시 실행했을 때 또 3개, 그 다음에 또 3개,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원이 그냥 똑같이 3개씩 나오죠. 개수비가 그냥 1에 해당하는 거고, 닮은 비를 찾아서 선분비의 제곱을 이용해서 넓이비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닮은 비라는 건 이건 선분비를 이용할 때도 있고 혹은 넓이비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죠. 얘는 이제 선분비의 제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간단한 형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내접하게 그리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6짜리인 직각 2등변 삼각형. 자, 그래 놓고 다시 정사각형을 내접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정사각형을 내접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 정사각형 첫 번째의 넓이를 A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부분을 A2라고 할게요. 이 둘의 합을 A2. 세 번째는 여기가 A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3.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1, A2, A3 요걸 이제 영원히 더해라. 이거를 하고 싶은 거지. A1부터 무한히 AN의 합을 한번 구해볼래. 자, 이런 게 이제 이쪽에서 조금 쉬운 형태인데, 첫 번째로 첫 항을 구하시면 되겠죠. 사실 첫 항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쉽죠.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6인데 내접하는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으니까
그리고 너가 이렇게 같아서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A1의 값은 9가 나오게 돼 있어요.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A2를 볼 건데 A2 같은 경우에도 방금 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겠지. 이것의 선분 길이의 절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2 같은 경우에는 선분의 길이가 절반이 됐으니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는 원래 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해보시면 첫 항은 9가 되고 닮은 비는 넓이 비를 보셔야 되는데 이 넓이 비는 2분의 1 선분비의 제곱이 된다는 거야. 근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2개, 그 다음에는 4개, 그 다음에는 8개 이런 식으로 개수는 2배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개수비는 2가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만약에 풀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공비를 확정을 지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항이 9고 공비가 2분의 1짜리 무한 등비급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9 나누기 1 마이너스 2분의 1 예컨대 이런 식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나를 해봤고 예시를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번에는 이런 걸 해볼게요. 원으로 갑시다. 원이 있고 정삼각형이 있어요. 원 괜히 했나?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다시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정삼각형 3개 만들어지겠죠? 원을 다시 내접하게 그려줘요. 뭐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시 정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짓을 반복을 합니다. 아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 나고 나쁘지 않죠? 알았어. 미안해. 자, 이렇게. 그랬을 때 모든 원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봐라. 극한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풀어보세요. 한 변의 길이는 6짜리. 어떻게 될까? 요게 지금 A1인 거죠. 그 다음에 얘네가 A2인 거예요. A2. 첫 항은 어떻게 될 것이며 닮은 비는 어떻게 되고 마지막으로 개수비는 어떻게 될까? 우석이 왜 탈주했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해보세요. 요새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 왜 막 집회하고 막 이래가지고 연말 모임도 거의 안 한다는데? 민식이는 연말에 술 모임 없니? 시국인 줄 취소했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모임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원래 모임이 잘 없긴 한데 남들도 없다고 하더라고. 요 공비를 찾을 때, 그러니까 닮은 비를 찾을 때 여러분이 꼭 이 원과 이 원의 비율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원은 이 삼각형에 내접을 하죠. 그래서 요 내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요 겉에 있는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면 두 번째 원에 해당하는 A2는 요 삼각형에 내접하죠.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두 선분 B로 보시면 돼요. 굳이 반지름의 길이 B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첫 항을 구해보고 공비를 찾아보자. 닮은 비, 개수비.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A1 같은 경우에는 뭐 원에 내접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죠. 어떤 식이었냐면 요거는 원래 정삼각형에서 항상 너가 1대 그러니까 1대 루트 3인데 원래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든가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럼 너가 루트 3분의 1인데 이거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2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2 루트 3분의 6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정확히 얼마 나오냐면 루트 3 나오나요? 그래서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루트 3짜리인 1. 그러니까 A1은 얼마가 되냐면 넓이를 보는 거니까 3파이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놨고, 그 다음에 닮은 비를 보기 위해서 요 선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이만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 바깥에 있는 요게 무슨 도형이 돼요? 요거? 이게 정육각형이 되죠? 이게 정육각형이 되기 때문에 다 120도예요. 정육각형이 되기 때문에 얘랑 다 같고 길이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가 6짜리였던 게 2가 됐으니까 선분의 길이 b는 3분의 1, 넓이 b는 9분의 1이 됩니다. 이거는 3분의 1의 제곱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수는 계속해서 몇 배씩 되고 있냐면 3배씩 되고 있죠. 처음에 1개였던 게 3개가 되고 3개였던 게 9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3 이렇게. 그래서 둘을 곱한 값이 너의 공비가 나옵니다. 3분의 1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3파이 나누기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겠죠? 2분의 9파이 나오나요? 자, 이 정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한번 풀어보세요. 으차. 거의 다 했어. 풀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빨리 푸신 분들은 48번까지 다 푼 친구들도 있어서 심심하면 오늘 거 과제를 풀라고 좀 나눠줄게요. 과제 좀 나눠줄게요. 잠시만. 뒤로 넘겨줄래? 6개. 세영아, 뒤로 넘겨줘. 4개. 넣자. 5개. 뒤로 넘겨줘. 자, 보겠습니다. 4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이지만 실수하기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실수하기 좋은 문제냐면 45번 맞게 풀었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에서 틀린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H에서 떨어뜨렸죠. 지금 얼마야? 9에서 떨어졌죠. 9m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9m. 알아보기 쉽게 약간 옆으로 보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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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건데 매번 튀길 때마다 높이가 3분의 2배가 된대요. 즉 여기는 9에 3분의 1을 곱한 6이 돼야 되고 여기는 4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우리가 움직인 거리의 합을 보는 건데 처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9예요. 그 다음에는 밑에서 6까지 올라가고 다시 6부터 떨어지니까 6이 2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4가 2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또 3분의 1을 곱한 게 2번, 즉 3분의 8이 2번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즉 어느 부분을 실수하기가 좋냐면 처음 시작이 9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실수하기가 좋은 포인트인데 그럼 9라는 거를 따로 떼고 이 부분을 등비급수로 합을 계산을 하시고 9를 별도로 더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9 더하기 이렇게 갑시다. 요게 첫 항이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12, 공비가 3분의 2인 거죠. 1 빼기 3분의 2 이렇게. 3분의 1이니까 36 나오고 답은 45 되겠죠. 맞아요? 잘 풀었나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46번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왜 9가 한 번인지 알겠어. 왜냐면 밑에서 올라갔다 온 게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B1에서 아니지? M1 그죠? 중점에서 AB의 중점에서 수에발을 내리고 다시 또 수에발을 내리고 중점에서 수에발을 내리고 또 수에발을 내리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을 하겠대요. 그랬을 때 MN과 BN 그리고 AN, BN 길이의 합을 LN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이렇게 직각 이등변 근데 중점이 있습니다. 중점 여기에서 수에발을 내리고 또 수에발을 내렸어요. 수에발, 수에발. 그 다음에 다시 너의 중점에서 수에발, 수에발. 다시 너의 중점에서 수에발, 수에발. 이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현한 게 첫 번째 길이 L1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L2, 보라색으로 표현한 게 L3입니다.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더해 가고 싶대요. 어차피 우리는 L1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닮은 B를 찾으시면 되는데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죠. 지금 이등변 여기가 2짜리인데 그럼 중점이니까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그럼 너의 높이는 루트 2대 1이라서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너도 루트 2분의 1이겠죠. 근데 원래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2루트예요. 이만큼이 2루트. 2루트. 그러니 나는 원래 있던 삼각형에서 시작을 해서 한 변의 빗변의 길이가 2루트 2였던 거에서 얼마로 달라졌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2분의 루트 2라서 2분의 3 루트 2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요 직각삼각형에서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중점에서 내리고 가고. 즉 큰 직각삼각형에서 출발했을 때는 한 빗변의 길이가 2루트였는데 그 다음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 2. 즉 너에서 너로 변화했죠. 얼마 몇 배가 된 거예요? 얼마를 곱하면 되죠? 4분의 3 곱하면 되죠, 딱? 그래서 우리의 공비는 4분의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선생님 지금 어느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L1과 L2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L1과 L2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L1을 만들기 위해서 요 큰 삼각형에 대한 빗변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 L2가 만들어지는 두 번째로 큰 삼각형에서 빗변을 관찰을 했습니다. L1만 이제 구하면 끝이죠. L1은 여기가 2분의 루트 2, 여기가 2분의 3 루트이면 여기는 이제 4분의 아니지? 2분의 3이죠. 2분의 3
즉 L1이라는 건 얼마냐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공비는 4분의 3이 된다.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너를 1 빼기 4분의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4를 곱하는 거죠, 사실. 4를 곱하면 답은 6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답 맞아요? 넘어갑니다. 47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거죠. 계속해서 내분점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들의 합을 계산하는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47번 넘어갈게요. 48번 풀고 잠시 쉬었다가 확인학습 좀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번 풀어보세요. 응? 아니 없어요. 아, 집에서 푸나 여기서 푸나? 혹시? 민식 숙제 했어 안 했어? 어림도 없지 않았겠지 뭐. 조금 했지. 아휴. 첫항 찾고 닮은 비 찾고.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만큼의 길이가 1이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원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마지막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원들이 계속 색칠이 되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는 뭐 그런 종류의 문제이고요. 처음에 요 원의 넓이인 첫 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SN을 A1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닮은 비를 구해볼게요. 개수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3개이기 때문에 개수비는 1이죠. 요거 지금 3개라고 해서 개수비가 3이 아니에요. 처음에도 3개였고 그 다음에도 3개면 개수비는 1인 겁니다. 1. 개수가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야. 자, A1 같은 경우에는 요 반지름의 길이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요만큼이 중점이니까 2분의 1이고 아까 우리 요거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 대 1이었던 거 기억하죠? 너가 2루트 3을 여기다 나눠주시면 4루트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즉
이것을 제곱한 얼마나? 48분의 1 나오나요? 48분의 1 파인데 3개니까 16분의 1 파이가 됩니다. 16분의 1 파이가 된다. 어떻게 한 거냐면 반지름인 너를 제곱하고 파이를 곱하고 3을 곱했어요. 3개니까. 그 다음에 닮은 비는 요 원끼리의 비율을 볼 필요 없이 겉에 있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 요 큰 삼각형과 그 다음으로 가운데 있는 요 삼각형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선분의 길이는 이만큼이 2분의 1이죠. 원래 1자리가 2분의 1이 됐으니 닮은 비는 2분의 1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넓이비기 때문에 선분비의 제곱을 써준다. 개수비는 너고 얘네를 가지고 공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답은 16분의 파이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이렇게 4분의 3분의 너니까 약분하면 얼마야? 12분의 파이 나오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맞나요?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나온다.